약 7, 8년 전의 일입니다. 20대 초중반이었던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면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잠을 자고 바로 또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매일매일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일상은 저를 점점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우울했냐면은 집에 돌아와서 결국엔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끝나버렸구나. 그리고 잠에 들려고 누우면 내일은 부디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나길, 뭔가 내일은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나길, 뭔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물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되게 그때 전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 다니던 그 사무실 주변에 그 레고 블록으로 피규어를 만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도널드 덕이라든지 미키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포켓몬 캐릭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레고 블록으로 단돈 1,000원에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피규어를 만들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눈이 가더라고요. 뭔가 저런 거라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밤마다 뭔가 자려고 누웠는데 이 우울증, 뭔가 불안 증세 이런 게 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불안감과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런 거를 한번 해볼까? 그때부터는 이 우울증을 없애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 레고 블럭을 거의 한 2만 원어치 샀던 것 같아요. 1,000원짜리를 20개 사왔어요. 다 맞추고 나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금방 또 우울증이 다시 생겨났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내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루트 경로가 비슷하니까 한번 굳이 멀리 나가서 맛있는 거나 한번 사 먹으러 가볼까? 막 맛집도 주변에 몇 개 가봤어요. 그렇게 한 3-4달 동안 뭔가 이 우울증을 이겨내 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루하다, 무료하다, 뭔가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집에 가기 싫다. 진짜 싫다. 뭔가 하루도 이렇게 끝나버리네? 이렇게 저기압이고 굉장히 무료한 상태가 3-4개월 동안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버스 창가에 앉아가지고 밖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었는지 어른들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밝더라고요. 저렇게 페달을 아무리 열심히 죽어라 밟아도 버스보다 느리고 힘들 텐데 뭐가 즐거운 거지?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줬던 세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는 제가 한 거의 365일 중에 진짜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제외하고는 항상 탔어요. 도로가 얼어있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항상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에 살던 나쁜 형들이 자전거를 훔쳐가면서 아쉽게도 자전거를 분실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저는 자전거를 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를 생각하니까 나 그때 자전거 탔을 때 진짜 행복했었는데 그냥 뭔가 이 자전거를 타고 이 자전거만 있다면 나는 전국 어디든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까지도 했었습니다. 되게 어린 생각이죠. 자전거 타고 어떻게 전국 막 전 세계를 다 가.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매번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저녁마다 답답해하고 뭔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게 어쩌면 내가 어딘가로 뭔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내가 힘차게 밟아서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마주하고서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짐을 놓고 바로 가까운 삼천리 자전거 가게 매장으로 갔습니다. 그 매장이 한 문 닫기 5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급하게 사장님한테 사장님 혹시 자전거 팔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감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시라고 이랬는데 전 뭔가 그때 홀린 기분이었어요. 오늘 안 사면은 난 자전거를 안 탈 것 같다. 그래서 사장님 진짜로 죄송한데 그냥 자전거 하나 바로 사가지고 바로 갈 테니까 그냥 좀 팔아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샀던 자전거는 약 7, 8년 전 기준으로 한 가격이 8만원? 9만원? 이 정도 되는 그 자전거들 중에서도 좀 많이 싼 편에 속하는 그런 자전거였어요. 그 자전거를 사자마자 저는 바로 자전거를 타고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저희 동네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쭉 타고 달리는데 한 5km, 4km 이 정도 가가지고 퍼진 걸로 기억해요. 제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를 가자마자 중간에 숨을 헉헉거리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차 타고 오니까 너무 아프고 온몸에 땀범벅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4km에서 5km를 달렸는데 뭔가 그 달리는 내내 제 몸에 느껴지던 바람과 그리고 제가 달린 만큼 내 주변 풍경이 변하고 뭔가 내가 어디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샘솟고 이렇게 자전거 타다 보면 또 건강까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때 진짜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4, 5km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정말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역시나 또 일정을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가 한 저녁 9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또 집에 오자마자 집 놓고서 바로 자전거 타러 나갔어요. 이번에는 한 5km, 6km 그렇게 탄 것 같아요. 한 1, 2km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이 자전거를 탄 순간만큼은 무언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기분이다. 너무 즐겁다. 그렇게 점차 저의 우울증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점차 뭔가 제 마음속에서 큰 자신감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일과는 무조건 비나 눈이 안 오는 이상 자전거를 타는 거로 꼭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 탄 지 한 약 3, 4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점점 뭔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 경로가 저는 자전거 도로 위에서 타긴 했지만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다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달리다 보면 횡단보도가 나오면서 이 주행하다가 흐름이 끊기는 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자전거 어플 이런 거 쳐봤어요. 아니면 자전거 경로, 자전거 코스 추천.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코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 이제 안양천을 타고서 이동하라는 추천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서 안양천까지 가려면 꽤 걸리지 않나?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안양천까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하염없이 안양천으로 달려가고 안양천에서 하염없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30분밖에 못 타던 자전거를 그 다음부터는 1시간을 타고 2시간을 타고 3시간을 타고 4시간을 타고 점차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자전거 타면서 맞는 그 바람의 느낌 그리고 이 강가 옆을 달리다 보니 느껴지는 물냄새 그리고 그때가 아직 그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무선 이어폰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제가 꽂고 있던 그 유선 이어폰을 통해서 나오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그런 고통들 힘든 것들 그런 걸 다 잊게 되는 딱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자전거 타는 시간이 늘어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전거로 한번 저기까지 가보자. 진짜 머릿속에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기까지 가보자. 그 저기가 어딘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저기 어딘가. 그렇게 이제 일정이 없는 날들이 좀 생기면서 집에서 쉬는 날들이 있을 때 휴일일 때는 자전거 타고 이제 저녁부터 나갔어요.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오후 3, 4시는 너무 덥고 한 5, 6시쯤 나가면은 날도 이제 천천히 선선해지고 사그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자전거 끌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집이 군포역 주변이었어요. 군포역에서 맨 처음에는 안양역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악역까지 그 다음 석수역까지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킬로미터 개념으로 늘린 게 아니라 지하철 정거장 수 개념으로 늘렸어요. 다음에는 한 정거장 더 가야지 다음에는 한 정거장 더 가야지 그렇게 점차 자전거 타는 속도도 올라가고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도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때가 왔다. 이제 난 자전거 어느 정도 탈 줄 아는 것 같아. 체력도 좋아지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자전거로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마음 먹고 한번 가보자. 이제 그 생각으로 오후 5시에서 6시쯤에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물통도 2개 챙기고 보조 배터리도 챙기고 막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자전거를 탔어요. 5, 6시 맨 처음에는 군포역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분명히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차갑고 시원한 바람이 내 몸을 감싸면서 뭔가 저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한 정거장, 2정거장 이렇게 슬슬 넘어가면서 저는 분명히 한계를 느꼈어요. 나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감정 속에서도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가보자.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 이런 감정이었어요. 아기 때는 저는 항상 제가 다 돌아다니던 그 동네 코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니던 길에서 안 가본 길로 갈 때는 두려움도 있지만 무언가 미지의 길로 가는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항상 같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항상 다 가던 그 최대 코스를 오늘은 한번 뛰어넘어 보자. 오늘은 집에 못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석수역을 지나고 금천구청역을 지나고 점점 제가 가봤던 최대의 거리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구로역, 구일역 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여기는 내가 자전거로 타고 왔다고 하기에는 진짜 완전 미래 도시 같다. 분명히 처음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는 숲을밖에 안 보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체육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가로등이 보이기 시작하고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모험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내가 느꼈던 뭔가 그 우울증은 내가 감정적인 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창의력이 마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뭔가 이제 세상에 너무 적응을 하다 보니 상상력은 점점 줄어들고 어릴 때는 TV를 봐도 연예인을 봐도 그리고 만화를 봐도 모든 것들이 새롭고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던 그런 자극을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하면서 이 인간의 탐구심이라고 하죠. 뭔가 새로운 걸 접하고 흥미로운 걸 접했을 때 이제 더욱더 관찰하고 싶고 거기에 파고들고 싶은 그 감정, 그거를 잊고 살아서 내가 우울증이 왔나 보다. 항상 똑같은 거, 항상 예측되는 거,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아와서 아, 내가 우울증이 걸렸구나. 그날 그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숲을에서 시작했던 그 자전거 코스는 점점 저를 화려한 불빛이 있는 한강 쪽으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점점 달리다 보니 어느새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5시, 6시쯤에 저희 그 군포에서 출발했던 자전거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탄 건 아닙니다. 1시간 타면은 중간 한 20분 정도 앉아가지고 벤치 앉아가지고 주변 풍경 구경하고 다시 타고서 또 한두 시간 달리다가 10분 정도 앉아있다가 뭐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주변 급수대에서 물 마시고 되게 여행한다는 기분으로 갔어요. 다여섯 시간을 달리니 여의도에 도착했고 정말로 화려한 서울의 별빛들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 감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내가 어릴 때 지하철 타고 아 진짜 언제가 서울은 진짜 멀구나 라고 느꼈던 그 감정이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와가지고 도달했다라는 그 뿌듯함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강에 도착해가지고 혼자서 한강 라면 먹고 과자 먹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음료수 마시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서 진짜 지쳤어요. 그때가 저녁 한 10시, 11시쯤이었는데 진짜 온몸이 피로로 쪄들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지만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 힘든 감정을 가지고서도 집으로 돌아가자.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시 되로 돌아갈 때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사라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점점 접어들면서 화려한 불빛에서 이제는 수풀이 우거지고 진짜 완전 자연 생태계 그 자체인 안양천 쪽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왔을 때 그때가 새벽 한 3시에서 4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괜히 갔어. 아 너무 힘들었어. 너무 오래 걸렸어. 이런 감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뭔가 지금 모험을 다녀왔다. 아 나는 지금 미지의 세계로 갔다가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온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릴 때 느꼈던 뭔가 탐구심을 진짜 오랜만에 느낀 기분이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아기 때는 침대 밑에 뭔가 괴물이 있다고 믿으면은 침대 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저 골목을 넘어가면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뭔가 차원을 넘나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 기분을 20살 초중반이 돼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러한 우울증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뭔가 마음속에서 제가 점점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뭔가 서럽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다 회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진짜 우울증 걸리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심각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뭔가 인생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그거를 이기게 만들어준 요소가 저한테는 자전거였어요.
그때 자전거 탔을 때 아기 때 탔던 자전거랑 제가 감정적으로 좀 힘든 시기에 탔던 자전거에선 똑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아기 때 탔던 자전거도 난 이 자전거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어. 난 어디든 갈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 모험을 떠날 수가 있어 라고 느꼈던 그 감정이 성인 돼서도 한 번 더 느꼈을 때 전 너무 기뻤어요. 혹시나 만약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기는 즐겁고 뭔가 시각적인 요소가 좀 충족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신다. 저는 그러면은 진짜 자전거를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면은 자전거 진짜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해져가는 모습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